이야, 정말 롤러코스터 같은 한 주였죠. 며칠 동안 계속 시장이 빠져서 다들 마음 졸이셨을 텐데 이게 웬일입니까? 거짓말처럼 아주 극적인 반등에 성공했어요. 아니, 주말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오늘 저와 함께 슬라이드 보면서 그 이유를 속 시원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기억나시죠? 바로 지난주 금요일이에요. 코스피가 무려 2.45%나 뚝 떨어지면서 시장 분위기가 정말 싸늘했잖아요. 그런데 불과 며칠 만에 시장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주 강하게 살아났습니다. 도대체 무엇이 이런 드라마 같은 반전을 만들어낸 걸까요? 자, 보세요. 바로 이 숫자입니다. 플러스 1.33%. 코스피가 하루 만에 이렇게 급등하면서 무려 4거래일 동안 이어지던 하락세에 마침표를 딱 찍었습니다. 이야, 투자자분들께는 정말 단비 같은 소식이었겠죠. 코스피만 오른 게 아니에요. 코스닥도 보세요. 1.38%나 상승하면서 힘을 보탰습니다.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말이죠. 이게 그냥 좀 떨어졌으니까 오르는 그런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는 거예요. 시장 전체에 아주 긍정적인 신호가 퍼졌다는 뜻이거든요. 아니, 그럼 대체 이 강력한 상승 에너지는 어디서 온 걸까요? 그 첫 번째 힌트가 놀랍게도 저 멀리 바다 건너 미국에서 왔습니다. 바로 미국 연준의 금리 정책에 대한 기대감, 이게 살아났기 때문입니다. 바로 이 PCE,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라는 건데요. 아마 많은 분들이 CPI,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근데 미국 연준은요, 금리를 결정할 때 이 CPI보다도 PCE를 훨씬 더 중요하게 봅니다. 그러니 전 세계 투자자들이 이걸 얼마나 숨죽여 지켜보겠어요. 바로 이 지표가 발표되면서 시장 심리가 180도 바뀐 겁니다. 지난 주말에 나온 8월 PCE 물가지수가 시장이 예상했던 딱 그 수준으로 나왔거든요. 여기서 중요한 게 예상대로 나왔다는 점이에요. 시장은 이 정도면 인플레이션 잡히고 있네. 그럼 연준이 이제 금리 인하할 수도 있겠다 하는 희망을 다시 품게 된 거죠. 바로 이 안도감, 이게 얼어붙었던 투자 심리를 확 녹여버린 겁니다. 자, 미국에서 온 이 좋은 소식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. 또 다른 아주 중요한 효과를 가져왔는데요. 바로 그동안 우리 시장의 발목을 꽉 잡고 있던 환율 불안을 잠재웠다는 겁니다. 네, 두 번째 반등의 키워드는 바로 환율 안정입니다. 보이시죠? 1398.7원. 드디어, 정말 드디어 심리적 저항선이었던 1400원 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.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환율이 이렇게 안정을 찾으니까 투자자들 마음속에 있던 불안감도 눈 녹듯이 스르륵 사라지기 시작한 거죠. 자, 이렇게 시장에 자신감이 다시 돌아왔어요. 그렇다면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과감하게 매수에 나선 오늘 시장의 승자는 과연 누구였을까요? 한번 보시죠. 네,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이었습니다. 개인 투자자분들은 아마 추가 하락을 걱정하셨나 봐요. 7천억 원 넘게 팔았는데 외국인과 기관은 정반대였죠. 둘이 합쳐서 7천억 원 이상을 사들이면서 지수를 그냥 쭉 끌어올렸습니다. 특히 주목할 건요,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도 1조 원 넘게 순매수를 했다는 거예요. 이건 앞으로 시장 더 오를 것 같은데 하고 강하게 베팅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번 상승이 더 의미 있는 이유가 있어요. 특정 테마주만 반짝 오른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. 보시면 IT 서비스, 증권, 전기전자, 금융, 시장을 이끄는 이런 굵직한 업종들이 전부 다 골고루 강세를 보였어요. 시장 전반에 아주 건강한 온기가 쫙 퍼진 거죠. 그런데요, 이렇게 다들 잘 나가는 와중에도 유독 혼자서 스포트라이트를 독차지한 오늘의 진짜 스타가 있었습니다. 바로 네이버입니다. 와, 무려 7% 넘게 폭등하면서 시장의 모든 시선을 그냥 한 몸에 다 받아버렸네요. 많이 시장이 좋았다고는 해도 7%는 정말 대단한 숫자잖아요. 대체 네이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까지 폭발적으로 오른 걸까요? 그 이유는 바로 합병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. 우리나라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, 바로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와 합병할 수도 있다는 소식이었죠. 생각해보세요. IT 공룡 네이버랑 가상자산 거인 두나무가 만난다? 이 시나리오 하나만으로도 시장 전체의 분위기를 뛰어넘는 아주 강력한 호재가 된 겁니다. 주가가 폭발할 만하죠. 자, 그런데 이렇게 좋은 분위기 속에서 마냥 축포를 터뜨리기에는 아직 좀 이릅니다. 오늘 하루 반짝 올랐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다는 거죠. 시장 전문가들은 여전히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할 위험 신호들이 몇 가지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.
우선 또 미국 얘기인데요. 오늘의 이 안도감을 다시 불안감으로 확 바꿔버릴 수 있는 변수들이 남아 있습니다. 앞으로 나올 미국 고용 지표나 제조업 지표가 생각보다 안 좋게 나오면 시장은 또 흔들릴 수 있고요. 그리고 혹시 뉴스에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미국 정부가 예산 문제로 셧다운,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리스크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. 이런 외부 변수 말고도요, 우리 시장 내부에 또 다른 시한폭탄이 있습니다. 바로 너무 과열된 B2 열풍이죠. 말 그대로 빚내서 투자하는 건데요. 특히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하는 신용융자 규모가 너무 커졌다는 점, 전문가들이 이 부분을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. 자, 금액을 한번 보세요. 14조 2천억 원. 이게 지금 코스피 시장에 쌓여있는 B2 금액입니다. 역대 최고 수준이에요. 물론 지금처럼 시장이 오를 땐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죠. 하지만 만약에 시장이 다시 하락하기 시작하면 이 어마어마한 빚이 반대매매라는 폭탄으로 돌변해서 하락세를 더 부추길 수 있다는 겁니다. 정말 아슬아슬한 상황인 거죠. 분명 오늘 시장은 우리에게 아주 달콤한 희망을 보여줬습니다. 하지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곳곳에 숨어있는 위험 요인들을 생각하면 아직 마음 놓기는 일이죠. 자, 과연 오늘의 이 짜릿한 반등은 앞으로 계속될 상승의 신호탄일까요? 아니면 더 큰 폭풍이 오기 전에 고요함일 뿐일까요?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